안녕하십니까. 남원 장수 임시 순창국회의원 박혜승입니다. 저는 법원 행정처장님과 그다음에 그 기재부 지금 이차관님이신가요? 예. 네, 이렇게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부는 헌법상 상권 분립의 한 축으로 국민 권리 구제의 핵심인데요. 지금 OECD 평균 법원 예산은 정부 총 예산의 0.7% 정도인데 우리 사법부 예산의 비중은 2014년에 0.42%에서 10년간 21.4% 감소해서 0.33%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제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도 사실상 삭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최근 3년 물가 상승률이 3.7%고 대법원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1.3%에 불과합니다. 처장님, 이 예산으로 사법부 기능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 좀 해보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에 저희들이 0.43% 정도였고 10년 뒤인 2023년경에는 0.33% 정도로 예산 비중이 줄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작년부터 특히 올해 들어서는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형편을 이해를 하고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10년간에 걸쳐서 예산이 축소된 결과가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어려운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2017년, 18년 이때는 이제 그 월드뱅크 세계은행에서 세계 각국의 소송의 신속한 처리 그리고 이제 소송 비용 정도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수치를 매긴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20년도에는 세계 2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사법부 예산을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그 월드뱅크 통계 조사는 이제 중단이 되었고 2023년도에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라는 곳에서 신속한 재판 관점에서 이제 통계를 해본 결과 저희들이 민사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로 주저앉았고 형사 분야에서는 세계 4위가 되었습니다. 이때 민사에서 1위를 한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 이제 그 법관의 대량 이직 등 이런 사태를 직면해서 사법부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한 결과 2020년도 조사 결과로는 국민의 98%가 사법부 재판에 대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최소 비용으로 또 이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가 우리 법치주의를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빠진 지표가 앞으로는 이제 기재부의 적극 협조하에 다시 한번 과거의 그 좋은 지표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지금 제가 복지에 있으면서 그 작년 의료도란 때 그 전공의들 평균 월급을 보니까 연봉이 약 7, 8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법관 지금 법조 자격을 획득해서 변호사 5년 정도 한 사람들이 초봉이 5, 6천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그 레지던트들보다 적게 법관들이 보수를 받으면서 어떻게 고강도의 일을 다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더구나 지금 법관들은 보수 외에 지금 시간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주말 수당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법관들 보면은 밤에도 뭐 10시, 11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토요일 일을 남는 시간 와서 일을 하고 그런 분들이 태반인데 전혀 거기에 대한 지원도 없이 다른 직역에 비해서 정말 특히 요즘 뭐 금융권 같은 경우는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말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예산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반도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기재부에서도 고려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충분히 고려한 제가 좀 약간 설명을 드려도 아니 좀 더 제가 좀 더 질문을 더 드릴게요. 그래서 최근 10년간 사법부가 요구한 예산이 평균 7.4% 정도 삭감이 됐고요. 2023년에도 2,100억 원 가량이 삭감이 돼서 그게 무려 9.4%나 되고 이렇습니다. 작년에 조금 이제 예산이 반영이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법부 예산 비중이 0.3%로 내려앉은 2020년부터 법원의 재판 지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심 민사합의 평균 처리 일수가 2014년에 252일을 해서 2023년에는 473일로 약 87%가량 재판 처리 일수가 증가했고요. 1심 형사공판의 미제 건수 역시
9만여 건에서 2014년에는 12만여 건으로 3만 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예산 문제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역시 통계상으로도 이렇게 사건 처리가 많이 지연되고 있다. 이것은 정말 인간의 한계를 넘는 노력이나 판사들의 야간 근무, 주말 근무를 강요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최근에 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워라밸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 노동력을 투입해서 사건 처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인력 충원, 전산화, 시설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부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빨리 증액이 해야 된다는 분야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행정처장님?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 가장 여러 가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고 다행히 이제 기재부 협조하에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가장 시급한 분야라고 하면은 이 모든 중심이 되어야 될 법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년 된 초임 법관들이 대형 로펌에 5년차 변호사들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 두세 배 정도 못 받는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라서 중견 법관들의 이직이 좀 굉장히 많았던 상황인데다가 또 특히 이제 신임 실력 유능한 젊은 법관들의 이제 유입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저희 대한민국의 이제 법관 수가 지금 3,250여 명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22,000명 정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9,000명 정도 이런 상황이라서 그쪽에서는 이제 많은 이제 사실심 법관들을 전제로 해서 가령 이제 소액 사건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이제 변론을 하는 이런 이제 현상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지금 그런 걸 갖다가 감당할 형편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관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또 정원, 사실심 법관의 정원 이런 부분이 좀 시급한 상황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통계에도 보면은 하급심 특히 재판 심리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고 오히려 상고심은 지금 심리 기일이 지금 많이 단축되고 있어요. 뭐 대부분에서 최근에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건 또 최근에 대법관 증언 논란하고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관님, 현재 그 대한민국 검사 정원은 약 2,200명 남짓이고 판사 정원은 3,200명 정도에서 판사들이 한 1,000여 명 많습니다. 근데 2025년 법무부 전체 예산은 약 4조 4,700억 정도인데 사법부 예산은 2조 3천억밖에 안 돼요. 도대체 지금 근무 인원수가 훨씬 더 많은데 법원이 왜 이렇게 검찰보다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무 인원 수하고 예산 자체하고는 1대1 매칭 관계가 기본적으로 아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뭐 똑같은 사람이더라도 법원에 계신 분이 수행하는 업무하고 검찰에 계신 분이 수행하는 업무하고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법원과 검찰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만은 사실 전산화의 정도, 시설비에 따라서 이렇게 편차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2017년부터 24년까지 여기 대법원에 총지출제비 부처 예산비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외람된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 똑같은 시기열로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부나 경찰청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줄었다. 이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큰 줄기에서만 비교를 했지만 사실은 전 세계의 그 어떤 법원 예산이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반도 안 돼요. 지금 선진국 평균에 비교하면. 그래서 이미 그 예산 세팅할 때부터 지금 기재부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 좀 검토를 잘 해주시고. 사실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방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법부 신뢰가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중요한 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정부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헌법기관이 대법원으로부터 동의하시는지 동의 안 하시는지 저희가 지금 의견을 쭉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소송 신속한 처리,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판사 중원법하고 관련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판사 중원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작년에도 일부 증언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사법부 신뢰 말씀을 주셨는데 사법부 신뢰 문제가 저는 예산만은 문제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시간의 근무수당 이렇게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시간의 근무수당은 행정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직급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부터는 시간의 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법원 같은 경우는 직급이 훨씬 높게 책정이 돼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법부 신뢰가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중요한 힘 중 하나라고 100% 저희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에서 2020년 전까지는 거의 정말 1, 2, 3, 4등 안에 들었었어요. 평가가. 그랬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한 10위권까지 내려갔다는 거 보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물적인 지원이 네. 필요하다. 예.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